안녕하세요. 즐거운 뜨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예쁘고 멋스러운 입체 무늬로 마켓백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의 패턴으로 반복하는 아주 심플한 디자인의 가방인데요. 가방의 모양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배우기도 뜨기도 아주 쉽고요. 각자 원하시는 크기로 조절해서 뜨실 수 있는 쉬운 패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가방의 마지막 단계에서 새우뜨기로 이렇게 핸들을 떠서 달아 주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양옆에 D링을 달아주시고 이렇게 구매하시는 스트랩을 따로 연결해 주셔도 좋을 듯 합니다. 가방의 디자인은 각자 취향껏 자유롭게 조절하실 수 있고요. 저의 경우는 가방 시작 단계에서 기초 사슬을 33코로 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33코로 잡았을 때 가방의 넓이가 28cm고요. 가방의 높이는 26단까지 떠서 총 31cm입니다. 시작코는 33코로 시작했는데 각자 원하시는 폭을 정하셔서 원하시는 사슬 개수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높이까지 쭉 반복 패턴을 이어서 떠주시면 돼요. 오늘 사용할 재료는요, 저의 경우는 중간 굵기의 약간 도톰한 실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실과 그 실에 적절한 모사용 코바늘을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재료는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중간 굵기의 아크릴 실을 모사용 코바늘 7호를 이용해서 떠보겠고요. 코바늘과 함께 가위와 돗바늘도 준비해 주세요. 그럼 작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코를 뜨겠습니다. 시작코는 원하시는 무늬 개수의 6을 곱한 후 나중에 3을 빼주시면 됩니다. 저의 핫핑크색 가방의 경우는 무늬가 한 면에 6개라 6 곱하기 6은 36이고 여기에서 3을 빼서 총 33코로 시작했습니다. 기초 사슬의 길이는 28cm고요. 가방의 넓이가 되겠죠? 사슬은 총 33코로 시작했습니다. 각자 원하시는 무늬 개수를 계산해서 시작코를 떠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커를 마지막 코에 걸어서 표시해 주세요. 1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3코 떠주시고요. 방금 마커를 달아주었던 그 코에 한길 긴뜨기를 2코 떠주세요. 이어서 다음 사슬들의 한길 긴뜨기를 한 코당 한 코씩 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방의 크기를 어떻게 책정하셨든지 마지막 코 전 코까지 한길 긴뜨기를 한 코씩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코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사슬 코에는 이제 한길 긴뜨기를 5코 떠주세요. 마지막 코에 한길 긴뜨기를 총 5코 다 떠주셨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커브를 돌아서 반대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처음 시작 코까지 또다시 한 코당 한길 긴뜨기를 한 코씩 떠서 돌아가 주세요. 여기 첫 번째 코에는 마커를 달아주었기 때문에 알아보기 쉬운데요. 마커를 달아주었던 이 코에 한길 긴뜨기를 2코 더 떠주세요. 처음에 사슬 3개와 한길 긴뜨기 2코로
시작했고요. 지금 이렇게 한길 긴뜨기를 2코 더 떠주신다면 이쪽 부분에도 한길 긴뜨기가 총 5개가 됩니다. 이제 첫 번째 한길 긴뜨기로 표현되는 3개의 사슬 중 3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마커를 빼뜨기 부분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1단이 완성되었습니다. 1단은 한 코당 한길 긴뜨기를 아래 위로 한 코씩 떠주었고요. 양쪽 모서리에만 한길 긴뜨기가 5코씩 있습니다. 2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3코를 떠주세요. 이어서 다음 코에는 한길 긴뜨기 1코, 그 다음 코에도 한길 긴뜨기 1코. 2단에서는 이렇게 코마다 한길 긴뜨기 1코씩 떠서 쭉 진행해 주겠습니다. 늘림 없이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1코씩 떠서 돌아와 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다 떠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처음 떴던 사슬 3코 중 3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해서 단을 마무리해 주세요. 2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2단을 한길 긴뜨기로 떠왔고요. 여러분들께선 가방의 기초 부분을 원하시는 높이로 이렇게 한길 긴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으로 가방의 기초를 완성하겠습니다. 3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1코 떠주시고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1코 떠주세요. 이어서 사슬 2코. 이번에는 2코를 건너서 1코, 2코,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를 1코 떠주세요. 사슬 2코, 이어서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1코, 사슬 2코, 이번에는 2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1코 떠주세요. 이것의 반복입니다. 사슬 2코, 2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1코, 사슬 2코, 한길 긴뜨기를 같은 자리에 1코, 사슬 2코, 2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1코,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계속해서 한 바퀴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뜨기 위에 사슬 2코, 2칸 건너서 V 스티치라고 하는데요. 한길 긴뜨기, 사슬 2개, 한길 긴뜨기를 같은 자리에 떠주시고 또다시 2코 건너서 사슬 2코 뜨신 후 짧은뜨기 1코,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한 바퀴 쭉 떠서 돌아와 주세요. 한 바퀴 다 떠주셨고 사슬 2코를 마지막으로 떠주셨다면 이번에는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3단이) 완성되었습니다. 4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4단은 사슬 3코로 시작해 주세요. 이제 이어서 앞걸어뜨기를 떠보겠습니다. 앞걸어뜨기는 실 감은 채로 아랫단에 있는 여기 보이는 한길 긴뜨기에 걸어서 떠줄 건데요. 이렇게 실 감은 채로 코바늘을 아랫단의 한길 긴뜨기 허리 부분에 쑥 넣어주시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이 상태로 실 감아서 2코로만 빼주세요. 여기에서 멈춰주시고요. 방금 했던 이 작업을 반복하겠습니다. 실 감아서 아랫단의 한길 긴뜨기에 코바늘 넣어주시고 실 감아서 아랫부분으로 빼주세요.
이 상태로 실 감아서 앞에 두 코로만 빼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앞걸어뜨기로 미완성 한길 긴뜨기를 2개 떴습니다. 이렇게 코바늘에 3코가 걸린 상태에서 마무리 해주겠는데요. 실 감아서 3코로 모두 빼주세요. 이어서 가운데 사슬 부분에 부채무늬를 떠주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3코, 사슬 1코, 이어서 한길 긴뜨기 3코, 네, 여기까지 떠주셨다면 이제 부채무늬의 마무리로 앞걸어뜨기를 다시 떠주겠는데요. 여기 아랫부분에 있는 한길 긴뜨기에 실 감아서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이 상태로 실 감아서 2코로만 빼주세요. 다시 한번 떠주겠습니다.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 아래로 코바늘 넣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이 상태로 실 감아서 2코로만 빼주세요. 이러면 미완성 한길 긴뜨기를 2개 떴거든요. 이 상태로 코바늘에 코가 3코 걸려 있을 때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실 감아서 3코 모두로 빼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입체 무늬가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아랫단에 있는 V스티치 위에 입체 무늬를 떠주겠습니다. 실 감아서 아랫단에 있는 V스티치에 한길 긴뜨기, 첫 번째 한길 긴뜨기에 코바늘을 넣어주시고요. 실 감아서 빼주세요. 실 감아서 2코로만 빼주시고 반복하겠습니다.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 아래로 넣어주시고 실 감아서 빼주시고 실 감아서 2코로만 빼주세요. 2개의 한길 긴뜨기를 앞걸어뜨기로 미완성으로 떠주신 상태에서 실 감아서 3코로 빼주겠습니다. 이 세트는 항상 V스티치에 떠주는 거고요. 사슬 2개 부분에 부채무늬 뜨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3코, 사슬 1코, 한길 긴뜨기 또다시 3코, 부채무늬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 허리 부분에 코바늘 쑥 넣어주시고요. 실 감아서 아랫부분으로 빼주세요. 이 상태로 실 감아서 2코로만 빼주세요. 반복하겠습니다.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 아랫부분으로 코바늘 넣어주시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이 상태로 실 감아서 2코로만 빼주세요. 이제 이어서 실 감아서 여기 코바늘에 걸려있는 3코 모두로 빼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으면 역시 2번째 입체 무늬가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세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V스티치 위에 입체 무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뜨신 후 돌아와 주세요. 무늬를 한 바퀴 다 떠서 돌아오셨으면 이번에는 첫 번째 앞걸어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4단이) 완성되었습니다. 5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5코 떠주시고요. 실 감아서 부채무늬와 부채무늬 사이에 있는 공간에 코바늘을 넣고 한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무늬와 무늬 사이에 아랫부분에 그냥 코바늘을 쑥 넣고 실 감아와서 한길 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사슬 5개와 한길 긴뜨기가 5단의 첫 번째 V스티치가 되겠는데요. 네, 5단은 3단에 반복되는 패턴인데 이번에는 V스티치로 시작합니다. 사슬 3개는 한길 긴뜨기를 표현한 것이고 사슬 2개는 가운데 있는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 이어서 한길 긴뜨기를 떴습니다. 이렇게 V스티치로 일단 시작하신 후에 사슬 2코 떠주시고 이제 아랫부분에 있는 부채 무늬의 중심 부분에 짧은뜨기를 1코 떠주세요. 사슬 1코가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짧은뜨기 1코. 이어서 또다시 V스티치를 떠줘야 하는데요. 역시 사슬 2코 떠주시고 실 감아서 부채 무늬와 부채 무늬 사이에 V스티치를 떠주겠습니다. 부채와 부채 사이에 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죠? 이 아래 공간에 그냥 코바늘을 쑥 넣고 쉽게 떠주시면 됩니다. 한길 긴뜨기, 사슬 2코, 그리고 이어서 한길 긴뜨기 같은 공간에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V스티치를 완성하셨으면 사슬 2코, 이어서 짧은뜨기는 부채 무늬 가운데 사슬에 1코, 사슬 2코, 또다시 이어서 V스티치를 부채와 부채 사이에 공간에 떠주세요. 한길 긴뜨기 1코, 사슬 2코, 한길 긴뜨기 1코, 이어서 사슬 2코, 부채 무늬 가운데 여기가 되겠죠? 사슬 1코가 있는 이 부분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V스티치를 부채와 부채 사이에 떠주시면 되는데요. 짧은뜨기는 부채 무늬 한가운데 사슬 2개, V스티치는 부채 무늬 사이에 또다시 사슬 2코, 그리고 이어서 짧은뜨기는 부채 무늬 한가운데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한 바퀴를 쭉 떠서 돌아와 주세요. 마지막 사슬 2코까지 뜨셨고 한 바퀴 다 돌아오셨다면 이제는 처음 사슬 5개로 시작했던 첫 번째 V스티치에 연결을 하겠는데요.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하셨으면 5단의 완성입니다. 6단을 시작하겠는데요. 6단은 앞걸어뜨기 단이죠. 네, 앞걸어뜨기로 시작하는 부채문인데 일단 사슬 2코 떠주시고요. 사슬 2코를 떠주신 후에 V스티치 첫 번째 한길 긴뜨기에 앞걸어뜨기를 떠보겠습니다. 앞걸어뜨기는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 허리 부분에 코바늘을 쑥 넣어주세요. 네, 여기 첫 번째 한길 긴뜨기 부분에 코바늘을 아래로 쑥 넣어서 이 상태로 실 감아서 아랫부분으로 빼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끌어올리셨으면 3코가 있죠? 실 감아서 2코로만 빼주세요. 이 상태로 멈춰주시고 반복하겠습니다.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 아래로 코바늘 넣으신 후에 실 감아서 빼주세요. 이번엔 실 감아서 앞에 2코로만 빼주세요. 이 상태로 코바늘에 3코가 걸려 있을 때 실 감아서 빼주세요. 이번엔 부채 무늬를 사슬 2코 자리에 떠보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3코, 사슬 1코, 이어서 같은 공간에 한길 긴뜨기 3코,
네, 이번에는 앞걸어뜨기 세트를 떠주겠는데요.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 앞걸어뜨기 한 코, 또다시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 앞걸어뜨기를 한 코, 이렇게 미완성인 채로 2코 뜨신 후에 실 감아서 3코 모두로 빼주세요. 첫 번째 입체 무늬가 완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입체 무늬를 V스티치 있는 부분마다 떠주겠는데요. 네, V스티치 한길 긴뜨기 부분에 앞걸어뜨기를 미완성으로 2코 먼저 떠주시고요. 네, 이렇게 미완성 2코로 뜨신 후에 실 감아서 모두 빼주세요. 이번에는 사슬 2개 부분에 한길 긴뜨기 3코, 사슬 1코, 같은 공간에 한길 긴뜨기 3코, 마지막 마무리로 앞걸어뜨기 2코를 떠주세요. 앞걸어뜨기 2개를 미완성으로 뜨신 후에 실 감아서 빼주세요. 이렇게 2개의 입체 무늬가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같은 방법으로 V스티치 위에 입체 무늬를 떠서 6단을 완성해 주세요. 마지막 무늬까지 떠왔고요. 이제 6단의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역시 처음 떴던 앞걸어뜨기, 네, 이 부분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6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복되는 패턴으로 계속 떠주면 되겠는데요. 5단과 6단에서 했던 작업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사슬 5코로 7단을 시작해 주세요. 사슬 5코, 이어서 한길 긴뜨기를 부채무늬와 부채무늬 사이에 떠주세요. 네, 이렇게 했으면 첫 번째 V스티치가 떠졌죠? 사슬 2코, 이어서 부채무늬 한가운데 짧은뜨기 1코. 네, 이렇게 짧은뜨기를 사슬 공간에 떠주세요. 사슬 2코, 이어서 V스티치를 부채무늬 사이에 떠주세요. 여기 무늬 사이에 코바늘 쑥 넣고 한길 긴뜨기 1코 떠주시고요. 사슬 2코, 한길 긴뜨기 1코, 이어서 사슬 2코, 짧은뜨기를 다음 부채무늬 가운데 사슬이 있는 부분에 1코 떠주세요.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사슬 2코, 부채무늬 사이에 한길 긴뜨기 1코, 사슬 2코, 한길 긴뜨기를 같은 자리에 1코, 사슬 2코, 짧은뜨기를 부채무늬 가운데 1코. 네, 이렇게 해서 역시 7단을 시작해 보았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 쭉 떠서 돌아와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5단과 6단에서 떴던 그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2단을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떠주세요. 5단은 사슬 5개로 시작하는 V스티치 단이고요. 6단은 입체 무늬를 V스티치 위에 떠준 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7단에서 V스티치 단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 다음 단에서는 입체 무늬를 V스티치 위에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V스티치 단과 입체 무늬 단을 병행해서 계속해서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떠서 돌아와 주세요.
저는 이렇게 가방을 26단까지 작업해서 돌아왔습니다. 핑크색 샘플의 경우는 처음 사슬코를 33코로 잡아서 시작했고요. 2단을 한길 긴뜨기로 떠주고 그 후로는 쭉 반복되는 부채무늬 패턴으로 이렇게 떠주었는데요. 26단에서 멈춘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무리가 이렇게 부채무늬로 예쁘게 끝나기 때문에 저는 따로 마무리 작업을 하지 않고 이 상태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3코로 시작한 가방의 사이즈는 넓이가 28cm, 그리고 높이는 26단까지 떠서 총 31cm입니다. 가방의 크기는 사슬코를 조절하셔서 크기를 자유롭게 키우시거나 줄이실 수 있고, 가방의 높이 또한 원하시는 높이까지 뜨면 되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사이즈로 가방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A4 용지에 A4 용지 폴더나 책이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가방에 핸들을 달아주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신다면 양옆에 D링을 달아주고 스트랩이나 핸들을 이렇게 따로 구입하셔서 달아주셔도 되고요. 저의 경우는 이번에 역시 새우뜨기로 이렇게 스트랩을 2줄 떠왔습니다. 가방 핸들을 이렇게 새우뜨기로 2줄 떠서 원하는 위치에 꿰매어주면 완성이 되는데요. 새우뜨기를 뜨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셔서 새우뜨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길이로 떠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새우뜨기 시작할 때 그리고 마무리 지을 때 꼬리실을 길게 해주시면 이 꼬리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방 핸들을 달아주실 수 있습니다. 꼬리실을 길게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핸들을 달아주실 때 이렇게 꿰매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약 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5cm 정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감안하셔서 원하시는 길이로 떠주시면 되는데, 저의 경우는 50cm로 떠서 돌아왔습니다. 달아주고 나면 가방의 핸들은 40cm가 되겠죠? 그럼 이제 핸들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핸들을 달아주기 위해서 꼬리실 한쪽을 돗바늘에 연결하신 후에 원하는 위치에 핸들을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무늬 개수에 따라서 원하시는 위치를 정하셔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른쪽에서부터 무늬 1개 끝나는 지점, 왼쪽에서부터 무늬 1개 끝나는 지점, 이 위치에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잡기가 쉽기 때문에 따로 마커로 표시하지 않고 바로 꿰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작품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방 핸들 이렇게 안쪽에 튼튼하게 꿰매어 주었고요. 이렇게 핸들만 달아 주어서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의 패턴이 마음에 드셨기 바라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